에릭쌤입니다. 수학쌤이고요. 제주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그 SAT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할 말이 많지만 그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서 정말 이게 어떤 시험인가 이렇게 보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는 우리가 SAT에서는 만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존재는 합니다만 시험을 봤을 때 좀 더 한 단계 위에서 보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틀리지 않을까로 가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틀릴 때는 그럼 왜 틀릴까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몇 년간 이제 학생들이랑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본 결과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공통점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마인드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인드. 약간 그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뭐 한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개들이 밖에 나서 산책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뭔가 이 개들의 어떤 그 권리가 신장이 되면서 개들이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라면 개들이 뭐 스트레스도 덜 받고 뭐 자유도 좀 더 많이 주어지고 그래서 성격도 좀 더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까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서 실제로 만나보는 개들을 보시면 막 짖고 난리도 아니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요거를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키우시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교육을 받던 시절보다 얘네들은 월등하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왜 얘네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물론 부모님들 중에도 어렸을 때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얘는 도대체 왜 이 좋은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다 지금 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마인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개들 같은 경우도 자기 이제 불안한 마음 상태로 이 세상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산책이 아니라 그 개들한테는 전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 SAT 수학 문제를 풀 때쯤이면은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볼 때 SAT 수학은 뭐 이렇게 조깅에 가까운 가벼운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어떤 학생들에게는 리딩 라이팅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막 철인 5종 경기 뭐 이런 정도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주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온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를 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게 기초 수학에서 이 학교에서 알제브라 기초를 좀 닦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 다음에 학교로 옮겨왔더니 또 알제브라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시기에 지오메트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중복도 되고 겹치고 또는 누락이 되면서 특히 수학 기초 부분에 빵꾸가 난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은 A가 나오니까 조금만 하면 저학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미봉책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친구들도 많고 또 어떤 친구들은 괜히 밴쿠버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못 따라와가지고 유학을 보낼까 하다가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제주로 간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물론이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좀 릴렉스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좀 평안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답은 이 안에 있다. 이 마인드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단서는 문제 안에 있고, 이 문제 안에 또 답이 있고, 또 대부분이 또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A, B, C, D 중에서 3개만 지우면 결국에 답이 있는데, 이거를 막 이상한 어프로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마인드를 일단은 좀 많이 바꿔줄 필요가 있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습관화된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뭐 매스 앵자이어티라고 해서 수학 문제만 보면은 일단 좀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는 친구들도 있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막 뇌 브레인을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은 막 그 불안도가 높아서 빨갛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야, 오늘도 풀 테스트, 내일도 풀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모님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수학을 계속 학습을 하고 그게 reinforce가 되면서 그러니까 강화가 그쪽으로 돼버린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애들은 수학 문제만 보면은 더 싫은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요거를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까는 계속해서 이제 요 마인드를 제가 거의 주입식으로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태도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일단은 누구를 벤치마크를 할 거냐면은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그 찐 교포 친구들이 와요. 이 찐 교포 친구들은 수학을 이렇게 막 잘하지는 못해요. 막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유전자가 안 좋냐? 얘네도 이제 엄청 똑똑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보딩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학교에는 수학은 잘 못하지만 아주 똑똑한 백인들이 있어요. 뭐 유대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진짜 막 그 천재성을 보이는 이런 백인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럼 한국 애들처럼 수학을 막 그렇게 잘하냐? 이렇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이 또 SAT 수학을 보면은 얘네들은 또 다 맞아요. 근데 얘네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은 이상하게 막 두세 개씩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리즈닝 테스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문제 안에 어떤 그 이유가 있고 이거를 논리적으로만 풀어나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수학을 못하는 막 교포 친구들은 이 수학 문제로 접근을 하질 않아요. 그냥 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저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답을 하나 고른다. 혹은 저 문제의 논리에 어긋나는 답을 3개를 지워가지고 가장 그 베스트한 나머지 답을 하나 고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한국 애들은 숫자만 보이면 환장을 해가지고 막 이 중딩 때 수학 문제 풀던 것처럼 막 어쩌고 저쩌고는 막 요거 아니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바깥에서 문제를 볼 줄도 모르고, 여기에 이제 이 정리해 나가는 거에 함몰되다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문제 풀 때 어떤 그 불안감, 틀리면 안 된다는 어떤 그 공포, 이런 것들이 몸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요구하다가 틀리는 친구들도 저는 정말 많이 보고, 나중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을 해주면 아,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까? 뭐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인드랑 결부시켜서 처음부터 이 수학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을 때부터 이거는 러직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 러직이랑 상충되지 않는 답을 하나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수학적 지식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정 못 믿으시겠으면 이렇게 똘똘한 한 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영어 이렇게 해석해주고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플러그인 해가지고 답을 맞추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 교포 친구들한테 제가 배운 방법이 이 방법이고, 저도 처음에는 야, 수학 문제를 저렇게 풀어야 되나 하고 이렇게 한참을 구경을 했는데, 이런 교포 친구들을 이제 1명, 2명, 그리고 이제 여러 명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게 약간 느리고 내가 저렇게 풀기에는 나는 수학을 조금 잘하긴 하는데 저렇게 푸니까 틀리지는 않는구나. 요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백인 친구들도 혹시 이렇게 푸냐 하면 백인 친구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억울한 게 한국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구구단이니 인수분해니 이렇게 막 우리가 뺑뺑이 돌린 것들 많죠, 학원에서. 기초 연습은 백인 애들에 비해 월등히 잘하는데도 결국에는 틀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처음에는 공감을 좀 못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좀 유도를 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틀리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마인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뇌의 피로도라는 부분이에요. 이 뇌의 피로도 부분은 정말로 중요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의지는 무한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정말 위대하신 분들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 뇌의 피로도가 올라가면 학생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이제 되게 이상한 용어인데, 안 읽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안 읽혀요. 저도 이제 처음에 아니 읽는 것도 알겠고 못 읽는 것도 알겠는데 안 읽혀요는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학생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오버 프로텍션으로 길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잉보호로 길러져서 멘탈도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뇌가 피로를 느꼈을 때 문제를 못 읽습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러니까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을 나무랜다고 해서 그게 솔루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무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반려하고 있는 이 유학생은 뇌의 피로도를 느끼면 의지가 급격히 다운돼서 문제를 못 읽는다. 이거는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 문제로 어떤 문제를 풀 때 뇌의 피로도랑 그 다음에 문제 읽고 단순 노가다로 플러그인을 해볼 때 이 뇌의 피로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플러그인 하는 게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만 연습이 되면 이거 받아들여 주기만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하나 플러그인 해보는 게 머리를 크게 쓸 필요가 없고 손과 계산기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틀릴 확률이 월등히 줄어들더라.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수업에서는 막 강요하는 건 아닌데 특정 여기에 적합한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점을 못 받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도 우리 애가 뭐 1개에서 2개를 틀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험은 5개 틀리고 뭐 어떤 시험은 6개 틀리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약간 이 기어 시프트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학습은 뭐 어머니들이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유형별 학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제의 한계인 것 같아요. 출제의 한계.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오피셜 테스트고 왜 그 주식회사도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면 어떤 까다로운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되고 뭐 투명하게 뭘 또 공개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오피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컬리지 보드에서 SAT를 출제할 때는 출제의 한계가 명확히 있어요. 출제 범위와 이거를 결론은 애들은 모른다죠. 애들은 당연히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문제를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여러 번 풀어봐가지고 뭐 이런 유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유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크게 나쁘지 않은 학생이고 좀 이게 그 메타인지가 높은 친구들은 어떤 유형별이 나오는지 이렇게 리스트업이 가능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윗단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런 유형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된 풀이법이 있더라. 근데 이 최적화라는 것도 이게 수학적인 최적화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대상의 어떤 그 성장 과정도 있고 얘의 마인셋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맞는 최적화된 방법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신 지 막 이렇게 오래되시지 않은 아주 훌륭한 좋은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 수학적으로 막 너무 훌륭한 풀이들을 막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겐 그게 최적화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제 가정을 하자는 거죠. 어렸을 때 되게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고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쭉 성장하지 못하고 기초에 빵꾸가 뽕뽕 뚫려 있는 요 친구들, 그리고 수학 문제를 보면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요 친구들에게 최적화된 유형별 풀이법이 존재를 하고 요 풀이법은 수학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요 트레이닝을 위주로 이제 SAT 수학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이제 뭐 디지털 시험으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매번 이제 이런 변화의 시점에는 뭐 학원 선생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역사적으로 뭐 SAT는 그 백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리즈닝 테스트의 기조는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대가 아무래도 그래 좀 변하긴 변했으니까 단순히 수학을 잘한다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논리 내에서 일 처리를 잘하는 친구들을 걸러내고 또 미국의 좋은 대학들이 그걸 또 귀신같이 골라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처음에 약간 느릴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가장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진짜로 한두 개 틀리는 친구들은 오픈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거는 실은 비효율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 틀리는 친구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받고 적합한 또 솔루션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제주 친구들에게, 저는 학생들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인데,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지 얘가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집에서 뭐 부모님이 이 학생한테는 어떻게 잔소리라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이제 제주에 같이 가 계신 분들도 있고 학생만 제주에 보내신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공통점은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으시다는 거죠. 특히 어렸을 때부터 뭐 NLCS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영어 교육부터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분들은, 또 막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뭐 늦둥이고 내가 갱년기인데 가서 뭐 골프나 쳐야지 하고 이렇게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막 그 태풍을 뚫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뭐 성공을 한다 이렇게 잔소리도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주 애들이 대학을 잘 가냐 하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주 애들이 특별히 대학을 잘 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력한 투입 대비 아웃풋이 조금은 낮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낮다는 게 뭐 누구를 탓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비효율들이 곳곳에 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방과 후에 뭐 하니? 그럼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샤워를 하고 뭐 이렇게 한 두 시간 정도 꽃단장을 하고 뭐 셀카를 찍으면서 논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학교별로 그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다른 학교에서 어떤 그 로맨스를 꿈꾼다든지, 그러니까 공부 빼고는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막 밤새 친구들끼리 막 무슨 연애 상담해주고, 뭐 지들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서로 상담들은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또 이렇게 한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쭉 크다 보면은 이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리프레시도 되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친했지만 지금은 좀 멀어진 친구들을 학교에서도 계속 봐야 되고, 이건 뭐 어머니들끼리도 약간의 이런 트러블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제주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우울하거나,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친 몇몇 학생들은 되게 제주에서 탈출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과정이 나중에라도 봤을 때 좀 달콤하려면 결과가 좋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분배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기숙사 생활에서 잘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막 서울 애들은 진짜 학교 끝나면은 튜터 선생님들이 막 과목별로 붙어가지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엄청 준비를 해주는데, GPA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조금은 우리가 더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제주 학생들 특유의 그 바이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몇 년 바꿔 나가다 보면 제주가 입학 실적이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